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, 최근 이재명 행정부 들어서 나온 대북정책 변화입니다. 특히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인데요.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, 또 한미관계라든지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단순히 남북관계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과거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법 개정,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는 면도 있고, 또 미국 정부나 의회, 국제 인권 전문가들 쪽에서도 다시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.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. 어떤 맥락인지, 또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죠. 네. 일단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확성기 방송 이거 중단하기로 했잖아요.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이 그 오물풍선 보낸 거에 맞대응으로 이걸 다시 시작했었는데 그걸 다시 멈춘 거죠. 정부 설명은 일단 남북 간에 우발적인 충돌 위험 줄이고 평화를 위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. 그렇죠.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 결정이 나온 시점이 좀 공교롭긴 해요. 마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첫 통화가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이번 조치가 또 양국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걱정도 같이 나오는 거죠. 자료들을 보면 이게 2020년 소위 김여정 하명법 논란하고 비슷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요. 네, 김여정 하명법. 그때도 참 시끄러웠죠. 2020년에 김여정 그 압박 발언 나오고 나서 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고쳐서 전단 살포 막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별칭이 붙었던 건데 이번에도 결국 그때 나왔던 문제들,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, 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 접할 권리 막는 거 아니냐,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 자료에 보면 2020년에 법 개정했을 때도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는 직접 비판은 안 했지만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가야 한다는 원칙을 딱 밝혔어요. 사실상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 거죠. 북한 주민들 알 권리 침해될 수 있다. 이 점을 본 거고요. 전단이나 방송의 외부 소식이나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니면 K-팝 같은 거 이런 정보들이 담겨서 가곤 했으니까요. 미 의회는 훨씬 더 직접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때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면 북한만 더 고립된다고 했고, 민주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비정상적이다, insane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. 네, 인세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하죠. 심지어는 이게 더 나아가서 국무부 인권보고서 같은 데서 한국이 좀 안 좋게 평가받거나 아니면 감시대상 국가? 그 워치리스트 있잖아요. 거기에 오를 수도 있다. 이런 경고까지 나왔었다는 거예요. 와, 감시대상 국가요? 거기까지 언급이 됐었군요. 국제 인권 전문가들 반응도 좀 비슷했죠? 네, 그랬습니다.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같은 분은 대북전단을 진실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핵미사일이다. 이렇게 표현하면서 금지하면 북한 정권에 잘못된 신호 주는 거라고 비판했고요. 로버트 킹 전 미 북한인권 특사, 이분도 김여정 말 한마디에 너무 빨리 반응하는 거 아니냐. 이게 오히려 남북협상력도 약화시키고 한미 관계도 안 좋을 수 있다.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. 특히 그 킹 전 특사 분석이 좀 재밌던데요. 북한이 왜 그렇게 전단에 민감하게 구느냐.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거죠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북한이 저렇게까지 과민 반응하는 걸 보면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실제로 북한 주민이나 군인들한테 외부 세계를 알리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.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,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떤지 이런 정보가 들어가니까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. 실제로 90년대 이민복시 사례라든지 2017년에 귀수한 병사들, 또 2014년에 탈북한 복싱 선수 한설송 씨 같은 경우도 다 전단이나 방송 보고 탈북이나 귀순 결심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. 또 탈북 작가나 유튜버들 얘기 들어보면 확성기 방송 들으면서 북한 군인들이 남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하고요.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진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효과가 있다,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.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꼭 필요했다는 거겠죠. 접경 지역 긴장 상태를 좀 낮추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 안전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
실제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요. 네,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분명히 있겠죠. 하지만 결국 이 결정은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좀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. 접경지역의 평화라는 목표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같은 보편적인 가치, 그리고 이게 또 한미동맹계 신뢰 문제하고도 연결되고요.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동시에 건드린 셈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, 그리고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들을 어떻게 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지,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이재명 정부 초기의 대북전단 몇 확성기 중단 조치를 둘러싼 여러 시각과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. 접경지역의 평화라는 현실적인 목표와 표현의 자유, 북한 주민의 인권, 한미동맹 같은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바탕으로 이 사안이 우리 사회와 또 국제관계에 던지는 여러 질문들, 특히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무엇인지, 그 균형은 어디쯤에서 찾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